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크립토 마켓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번처럼 다시 무너지지 않을지 투자자분들은 기대감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듯 보입니다. 이게 무작정 오르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4% 하락했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선 15% 상승한 35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48% 하락한 187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16% 하락한 0.4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50.2%, 1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73%,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무려 86%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6% 상승한 모습,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1% 상승한 1312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 비트맥스의 CEO이죠. 이 아서 헤이즈가 지난 17일 중국 투자자들을 통한 암호화폐 상승장을 예상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헤이즈의 경우는 위화나의 가치저라는 중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만들 것이며 이는 올 가을 암호화폐 강세장을 연출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 아서이즈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2015년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위안화는 달러 대비 심각한 가치 절하를 겪었었고 이는 중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입을 통해 약 3달간 비트코인의 가격을 3배로 상승시켰다라면서 2023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서이즈가 중국을 통한 다음 암호화폐 상승장의 논리로 지목한 사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과도한 규제 집행과 이로 인한 미국 암호화폐 자본의 이탈인 것인데요. 헤이즈는 SEC의 규제 집행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부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반면 자본의 이동을 통한 분화구 분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아서헤이즈는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의 재개방 그리고 SEC의 규제 집행, 중국의 경제 둔화가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의 둔화가 심화될수록 위안화의 가치는 평가절하될 것이고 SEC에 의해서 갈 곳을 잃은 암호화폐 자본들이 홍콩에 몰려들어 위안화의 대체 자산을 찾는 중국인들에 의해 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겠죠. 올 가을 암호화폐 시장이 이를 통해서 이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상승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서 헤이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비트맥스의 CEO라는 단순히 이 거래소의 CEO를 넘어서 지난해 시장 붕괴와 하락장 속 가격 지지선 그리고 제네시스 파산 등 독자적인 분석과 통찰력으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석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 기준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또한 같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 매수세를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매수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보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증가한 스테이블 코인의 매수세가 시장의 강세 심리를 나타낸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22일 코인데스크 US의 이제 글렌 윌리엄스 기고가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입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급등과 유사하며 향후 또 다른 급등을 내포한다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난 15일 이후 각각 18%와 14% 급등한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냈지만 가격을 움직이기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네, 온체인 데이터 기록을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의 구매력이 6개월간 마이너스 추세를 끝으로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현재는 플러스 영역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과 비교해 거래소로 유입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의 변화를 이제 측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제 녹색 부분, 이 녹색 부분에 들어섰다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자산을 획득하는 메커니즘으로 쓰이죠. 즉 거래소로의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면은, 입금되는 양이 증가하면은 통상 구매를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소 입금량이 증가를 하면은 이제 판매를 위해서, 매도를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매도 시그널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고가의 경우는 이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잔액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를 위해 줄을 서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 경우 투표는 구매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사이트 이 크립토퀀트의 주경 대표는 트위터에서 채굴자 수익 기반으로 측정하는 비트코인 주가 비율이 PER이 이제 73으로 기록했다라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좋은 가격대에 있다는 것과 현재 시장 상황이 강세 사이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3만 달러 근처를 횡보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이후 비슷한 결의 소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의 파워가 센 것이 체감이 되고 있죠. 이 블랙록에 이어서 다른 두 개의 기업 또한 이러한 행렬에 동참을 하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인베스코 위즈덤 트리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블랙록 효과 아닌가,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후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매거진은 21일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 인베스코가 비트코인 현물 ETF인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코인 ETF 신청을 재개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 위즈덤 트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지 만 하루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지난주 현물 ETF에 도전한 뒤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지어 현물 ETF 신청 재개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인베스코는 2021년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신청 기업 중 사실상 가장 첫 번째로 SEC의 승인을 받아낸 기업이죠. 2021년 10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블룸버그의 소식을 통해서 인베스코가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를 통해 이제 현물 ETF도 승인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 여론이 점점 강화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렸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도 후에 인베스코는 돌연 선물 ETF 신청을 철회하였는데, 당시 마켓은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인베스코가 현물 ETF를 위한 도전에 나섰다라고 해석을 했다, 밑에 블라블라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년간 크립토 투자자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소식이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지난 불장이었던 2021년 9월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는 되겠구나 싶었지만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블랙록, 인베스코, 위즈덤 트리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ETF를 담당하는 미 SEC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이제 완전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XRP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리플 사방면으로 유리하게 승소 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현물 ETF 또한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연내에 소송이 마무리된다라면 현물 ETF 또한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년 반감기 이후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떠한 방식으로 승인이 될 것인지, 이에 따라 크립토 마켓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SEC의 미 등록 증권으로 만들기 위한 처절할 정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지역에서의 리플사의 사업 확장의 속도는 불이 붙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싱가포르에서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승인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헤드라인이 리플 싱가포르에서 결제기관 라이선스 승인 취득,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리플 마켓 APAC가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리플은 해당 지역에서 규제되는 디지털 결제 토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화폐 기반 이 ODL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이제 세계 ODL 거래량의 과반수 이상이 싱가포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리플은 난해 사업 개발, 컴플라이언스, 재무 법률, 영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부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인력을 2배 확충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은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즉 싱가포르에서 입지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이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자 아태 지역의 비즈니스의 요충지이다. 이 MAS 마스도로부터 이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에 대한 원칙적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리플의 헌신은 물론 전 세계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 싱가포르 통화금융청은 이제 디지털 자산의 혁신과 유용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이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미 SEC를 좀 돌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현재 시간이 갈수록 이 리플사의 사업 확장 속도에는 불이 붙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결제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XRP를 활용한 CBDC 브릿지 통화로서의 결과 또한 실제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 XRP의 가격은 투자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죠. 이 중단기적으로 상승 기폭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SEC와의 소송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진행되는 수준을 보게 되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 연도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 가져왔습니다. 이제 현재 넥소 거래소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넥소의 신규 가입자분들 혹은 가입은 했지만 아직 입금을 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00 이상 고정 예치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250USDC를 10만 달러 이상 스테이킹 시 1,500USDC, 이제 $1,000,000 이상 스테이킹 시 10,000USDC의 리워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리워드는 2023년 7월 14일까지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되는데,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하죠. 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의 하락한 6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탐욕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게 참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이제 비트코인이 6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25,000달러까지 내주었던 비트코인이 벌써 3만 달러 이상을 상회하고 있죠. 물론 현재 비트코인은 5월부터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등락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추세입니다. 이 6월 말로 진입하는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많은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분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또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반면 주식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좋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인은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역시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1개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몰리면서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죠. 이 국내에서는 설상가상으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로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3만 달러를 회복했다라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특별히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데 CPI와 FOMC를 무사히 넘기면서 시장이 약간은 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주요 지표를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즉 도미넌스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마침내 50을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장악력을 높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을 리셋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 이 영어 매트릭스 3를 보면 마지막에 네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매트릭스 세계가 리셋되고 인간 세계인 시온도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딱 그렇습니다. 이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죠. 그러다가 알트가 다 죽어나가면서 비트코인의 전체 크립토 마켓 비중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50% 회복은 시장이 다음 사이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전체 채굴 컴퓨팅 파워를 나타내는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는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해슐레이트의 꾸준한 상승은 비트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견고한 가격 방어가 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해슐레이트가 과거처럼 무조건 가격과 비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해슐레이트가 비트코인의 생태계의 견고성을 나타낸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코인 마켓 침체와 무관하게 비트코인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은 몇 월이 될까요? 저는 앞서 여러 차례 7월을 비트코인의 상승의 달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꼽아 보자면 통상 5월에서 6월은 비트코인 가격에 침체가 나타나면 7월은 상승으로 전환되곤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7월에 발표될 CPI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것이라는 컨센서스, 즉 시장의 여론이 생기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가격 흐름이 그간의 사이클로 볼 때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33,000에서 35,000달러까지는 충분히 등락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추가적으로 보이게 될 경우는 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물론 알트코인은 전혀 다릅니다. 이 비트코인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더리움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비트코인에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 2025년에 달콤한 열매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전례 없던 금융의 변혁 속에 기회 속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